이 시간에는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용사란 무엇인가?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을 하나 보죠. 자, 선생님이 쓴 문장은 Joseph is a smart teacher입니다. 조셉은 똑똑한 교사다. 조셉은 똑똑한 교사다라는 의미죠. 여기에서 smart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smart. smart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smart가 없으면 Joseph is a teacher. 조셉은 그냥 한 명의 선생님이죠. 그렇죠? 조셉은 한 명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스마트가 있음으로써 어떤 선생님이 됩니까? 똑똑한 선생님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는 티처를 뭐 한다? 꾸며준다. 그럽니다. 꾸며준다. 꾸며준다. 티처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스마트라고 하는 거를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형용사. 꾸며준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수식한다 그럽니다. 수식한다. 그래서 꾸며준다. 수식한다. 꾸며준다. 수식한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렇죠? 조셉은 뭐 행복한 선생님이다 할 때는 Joseph is a 여기 뭐가 올까요? happy가 오겠죠. 그렇죠? happy teacher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의미의 형용사를 써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I have something special. 자, special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는 뜻이죠. 나는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가지고 있는데 뭔가가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special. special이 뒤에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줍니다. something은 뭔지는 모르지만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special, 이 special이 형용사죠. 앞에서 smart는 teacher를 앞에서 꾸며줬죠. 앞에서 꾸며줬는데 이번에 special은 뒤에서 something을 꾸며줍니다. 그 이유는 special 때문이 아니라 something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 thing something, nothing 이런 것처럼 그리고 somebody처럼 somebody, nobody처럼 body로 끝나는 말 그리고 someone처럼 one으로 끝나는 말. 자, 해볼까요? thing, body, one. thing, body, one.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I have special something이 아니고 I have something special. I have something special 이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잘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앞에서 꾸며주다가 something, somebody, someone처럼 thing, body, one, thing, body, one이라는
이 붙은 그런 단어를 만나면 형용사는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또는 수식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수식하고 something, thing, body, one을 만나면 뒤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뿐만 아니라 Joseph is smart 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셉은 똑똑하다. 조셉은 똑똑하다라는 뜻이죠. 조셉은 똑똑하다. 똑똑한 무엇이다. 앞에는 smart teacher에서 똑똑한 무엇이다 하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는데 이번에는 꾸며줄 말은 없습니다. 그냥 조셉은 똑똑하다. 조셉은 어떻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 smart가 왔습니다. 어쨌든 smart라고 하는 거는 조셉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smart라는 단어가 없으면 조셉 is가 됩니다. 그러면 문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셉 is 다음에는 조셉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셉을 설명해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smart입니다. 그래서 smart는 앞에 있는 주어 조셉을 뭐 한다? 조셉은 어차피 명사죠. 조셉을 보충해서 설명한다. 그렇죠? 보충 설명. 조셉 is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조셉에 대해서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리고 비동사 같은 동사 뒤에서 명사를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충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서술한다. 서술한다 그래요. 서술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기도 하고 그리고 비동사와 같은 동사 뒤에서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보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문장에서 보어가 될 수 있죠. 보어. 보충해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어. 나중에 좀 더 이제 그 어려운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꾸며준다, 수식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한한다 그래. 제한적 또는 한정적. 용법이다 그럽니다.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우리 그 왕초보 학생들한테는 뭐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자꾸 쓰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런 말들이 어려워서 영어가 싫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며준다, 수식한다는 말까지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꾸며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꾸며준다. 꾸며줄 수도 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조셉 is smart처럼 이렇게 조셉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용어들을 굳이 많이 강조하지 마시고 이런 문장의 형태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글로 된 용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또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이지만 자꾸 문장의 패턴, 문장의 형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그 형식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왕초보 학생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용어를 많이 외우게 한다든가 한글 용어를 강조한다 하다 보면 용어가 싫어서 오히려 또 한글 말이 싫어서 영어가 더 싫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이 되게 좀 조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다. 어쨌든 형용사는 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